자, 진행하겠습니다. 하반기 학습 전략. 제가 이게 탑6라고 잡은 이유는 학교가 이래요. 서성한, 중외2, 외국어대학교는 2대까지요. 탑6고 하반기는 저희가 이제 7월 달부터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PPT를 좀 더 수정을 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개념이니까. 저는 10분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간략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 그거 잡아가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들은 저희가 이거 끝나고 나서 합격생들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좀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하는 세션 가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촬영상에서는 아마도 합격생들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요 PPT만 가지고 진행을 할게요. 봅시다. 포인트가 이거예요. 하반기 학습 전략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말. 본인이 하는 공부를 지금 막연하게 영어 공부한다는 식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지금 여기 영어 공부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미국인처럼 유창한 영어를 아주 유창한 발음을 그렇게 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이거죠. 우리는 영어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 온 사람들이다.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하반기니까. 아니면 이거 상반기 때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는 영어 공부하러 온 사람 아니고 영어 시험 공부하러 온 사람이다. 우리 영어 시험에 특화돼서 해야 되는 거고 하반기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 없다의 포인트는 전략을 잘 잡아야 되는 거니까 막연한 영어 공부 아니고 영어 시험 공부. 저 막연한 영어 공부는 저도 아직까지 다 못하고 있어요. 영어 공부 외국인처럼 이렇게 미국인처럼 잘하려고 하는 그런 공부 아니고 영어 시험 공부. 그 다음 영어 시험 중에서도 편입 영어 시험 공부. 토익 아니고 토프 아니라고요. IELTS 아니라고요. 편입 시험에 뭐가 나와야 되고 뭘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 다음 하반기 편입 영어 시험의 공부다. 그러니까 시간 없어요. 남들 1월 달부터 공부하는 애들이 있으면 지금 여러분이 7월부터 시작하면 2배로 해야 돼요. 걔들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 종합반에서 지금 이제 하반기가 되었으니까 성적은 안 늘고 단과 한번 들어볼까? 인강 한번 들어볼까? 인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해서 들어온 학생들 많을 거예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뭐 하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 했죠. 영어 공부. 그러면 안 늘어요. 제가 다시 이야기하는데 영어 공부를 한 30년 하면 좀 될 수는 있어요. 대신에 조건이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이전에 시작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반기 영어 공부, 하반기 편입 영어 공부의 포인트는 뭐냐면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가 대전제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서는 안 돼요. 하루하루 오늘 뭔가 내가 배운 게 당장 기출문제 나오지 않는다면 공부 허술한 거죠. 좀 공부 잘못한 거죠. 오늘 공부한 게 기출문제 어디든 나오지 않았다면, 써먹을 수 없다면 그건 공부 잘못한 거예요. 그건 영어 공부 그거는 영어 시험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영어 공부예요. 영어 공부. 가자. 여기. 편입 영어의 영역별 출제 비중을 이야기할게요. 왜냐면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되니까. 어휘 어떻게 나오냐고.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어휘를 그렇게 많이 외웠는데 그리고 문법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정말 비중이 그렇게 많이 나오냐고. 나 지금 우리 학원에 시간표에 보니까 우리하고 내 말고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비중 보니까 일주일에 12시간 수업을 하는데 문법이 한 6시간 정도 되네? 그러면 솔직히 영역별 비중의 50%가 문법이어야 되잖아요. 과연 그럴까에 대한 이야기. 그렇지 않거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에 대한 대응 논리는 이런 게 있어. 아니 우리가 문법을 좀 잘해야 어휘를 좀 잘해야 독해가 그저 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문법 잘하고 독해 잘하면 문법 잘하고 어휘 잘하면 독해가 절대 되지 않는다는 대표적인 사실이 바로 우리가 언어 영역이 만점이 아니라는 사실이잖아요. 나는 국어 문법 잘하고 국어 어휘 잘하지만 언어 영역이 만점이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가보자요. 어휘는 이만큼, 문법 이만큼, 논리 이만큼, 다문 독해 이만큼, 작문 독해 이만큼. 실제적으로 배점 비중이 이래요. 이거 주구장창 열심히 잘하면 문법 잘하면 방 논리랑 작문 독해 그저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돼가지고 지금 저한테 온 거잖아요. 아니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거고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법 논리의 시험 접근법은 다르고요. 독해랑도 또 전혀 다릅니다. 이거 잘하면 당연히 잘할 거라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풀면 안 돼요. 자, 그럼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출제 비중은 그랬고요. 여기 학습 방법 영역별로 한번 쪼개볼게요.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빨리빨리 합시다. 이거 하반기니까. 나 이거 1월 달이면 천천히 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빨리 저한테 설명 듣고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돼. 간다. 어휘는 우선순위. 혹시 이런 단어 알아요? 가르릉거리다. 나는 한국말로 가르릉거리다가 뭔지 몰라요. 근데 고양이가 이렇게 우는 소리가 가르릉이래요. 저는 모릅니다. 근데 어휘 중에서 영어 어휘, 편입 어휘집 따만큼 두꺼운 거, 노란색, 빨간색 이런 책에 가르릉거리다 있어요. 그거 외워서 뭐 하려고? 그 기출이래요. 당연히 기출이지. 근데 기출인데 그 단어 몰라도 그 문제 풀 수 있게 나왔지. 그것만 기출인지 아니? 척추 4번 뼈. 그런 것도 기출이야?
아니면 되게 유명한 항생제 이름도 그거 다 외우시려고? 바보짓 하는 거죠. 기출이니까 이러면서. 우선순위 진짜 필요한 거 외우세요. 진짜 필요한 게 몇 개냐? 저희가 계산해 봤는데 101, 201, 301 단어에 저희 교재 위주로 하면요 8,000단어. 뭐 단어가 되게 많은 걸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건 저는 그냥 그러면 옥스포드 사전 보라 그럴 거예요. 중요한 단어 뭐부터 나오는지에 대해서 저는 8,000단어 있으면 이과는 아마 한 6,000단어면 되고 문과는 8,000에서 12,000까지인데 그건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8,000단어면 충분하다 생각해요. 그 단어부터 외웁시다. 언제? 지금 이거 6월 말이잖아. 7월, 8월까지 해서 한 번 쫙 돌리지 못하면 합격 못해요. 올해는 좋은 학교 못 가요. 탑6 못 가요. 우선순위 중요한 것부터 하자. 왜냐면 시간 없으니까요. 하반기니까요. 그 다음 문법. 이따시만큼 두꺼운 책 하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문법 만점이야? 6월달까지 6개월까지 했는데 이렇게 두꺼운 걸 6개월 동안 했는데 만점이 아니네. 6월달 모의고사 문법 만점이야? 아니면 기출문제 하나 꺼내봐 만점이냐고. 그거 안에 문제 있는 거잖아. 그 어차피 이따만큼 두꺼운 거 안 나와요. 비중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머 포인트는 선생님들마다 다르지만 저는 120개라 생각해요. 문법은 120개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120개의 문법을 정말 잘 공부한 다음에 문제를 1800개를 푸세요. 차라리 문제를 많이 푸세요. 문제를 많이. 간단하게 이론 정리하고 문제 많이 푸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 나오는 건 120개밖에 없어요. 120개 24시간이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요. 그 6, 7을 7, 8월 달에 해야지 9월 달 넘어가지고 지질 거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결론적으로 어휘랑 문법이라는 것은 7, 8월 달 안에까지 한 바퀴 돌리고 본인이 어디까지 외워야 된다는 걸 알지 못하면 올해는 좋은 학교 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년에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 절대 좋은 학교 못 가요.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1월 달부터 했거나 3월 달부터 한 애들이. 이길 수 없어요. 7, 8월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 문법 열심히 하고 어휘 열심히 하면 자연스럽게 독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다 버리세요. 아주 뻔한 이야기예요. 논리와 독해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같은 논리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인데 원문을 잘 분석하고 유형을 잘 분석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거예요. 원문이라는 것은 출제자가 이 편입이든 수능이든 거기 나오는 영어 지문은 절대로 본인이 출제자가 적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적을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원문을 적는 사람 따로 있고 문제를 내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두 가지예요. 너는 기본적으로 원문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잘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출제자가 아무 원문이나 가져오지 않아요. 막 해리포터 이런 거 안 갖고 와요. 해리포터 갖고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논리적인 코드가 있는 걸 갖고 와요. 그 논리적인 코드가 바로 원문을 분석하는 능력입니다. 좀 더 세분적으로 이야기하면 네가 정말 많이 들어봤던 주제와 소재, 뻔한 이야기 이지만 잘 모르더라고. 학생들이 수능에서 왜 빈칸 문제를 못 맞추냐. 학생들은 주제는 잘 알지만 소재는 잘 모르기 때문이죠. 이 긴 문장을 긴 하나의 편의 글을 하나의 문장으로 줄일 수 있느냐 아니면 한 단어로 줄일 수 있느냐를 못 되기 때문에 빈칸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논리 문제예요. 편입에서. 독해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원문을 분석할 수 있으면 그게 끝이 아니야. 외국에서 살다 와가지고 나는 원문 되게 잘해. 이코노미스트도 잘하고 나는 타임즈 잘 읽어요. 근데 문제는 틀려요. 문제는 틀리면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죠. 아 한국 문제라서 쓰레기라서 그래. 한국 문제는 막 너무 자의적이고 주관적이라서. 그렇지 않아. 네가 원문은 잘 분석을 좀 했겠지만 난 사실 네가 원문 잘 분석했다고 생각도 안 해. 출제자가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에 대한 유형에 대한 그런 입장, 공감력이 없는 게 공감력이.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야. 절대 한국 문제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그건 너의 그 공감 능력이 쓰레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원문을 파악하는 거 되게 단순한 논리로 잘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 지문만 쓰니까. 그 다음 봐봐. 결론적으로 이거야. 한 문제당 1분에 풀 수 있게끔 내는 거야. 그 문제가 어려봤자 얼마나 어렵겠어. 글의 내용이 핵융합이지만 그건 어쨌든 그건 한 지문이 세 문제 딸려 있으니까 4분에 풀 수 있게끔 나와 있어. 지문은 되게 복잡하지만 문제는 굉장히 감명해. 이게 시험 논리야. 이건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해리포터 보고 반지의제왕 보는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시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적응을 해서 움직여야 돼. 저 이런 연습을 되게 많이 시킬 거예요. 세부적으로 할 말이 되게 많지만 이 10분 안에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영업 비밀이라서. 가 아니라 10분 안에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간단한 이야기지만 10분 안에 절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건 저는 차라리 그걸 알고 싶으면 맛보기 강의를 들으세요. 그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갑시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야기는 이렇게 쭉 있는데요. 어휘는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있는데 이건 저희가 지금 설명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시간 없으니까 중요한 거 먼저 하자는 이야기예요.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단어 되게 많이 외웠다고 생각해서 막 복합바이블 아니면 노란색 빨간색 이런 단어 몇 바퀴 돌리는 학생에게 묻습니다. 혹시 이 단어 알아요? Colorally?
모르시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가르는 글이다는 아는데 저걸 몰라. 그러면 정말 골치 아픈 거예요. 저게 뭐냐면 글 간의 문맥, 글과 글의 그런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단어니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단어 아닐까요? 나머지는 더 할 말이 뭐 그렇고.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모른 채 그 잡스러운 거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답이 안 됩니다. 장기술 100개 걸어봤자 이길 수 없어요. 그 다음 여기 문법은 아까 이야기했던 거를 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많이 하면 됩니다. 방대하게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싶으면 문제를 많이 푸세요. 독해는요 뻔한 이야기인데 숲을 잘 봐라. 너무 나무에 치중하지 마라. 그게 바로 원문 분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원문 분석에 대한 이야기고 절대로 고득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출제자가 1분 안에 풀 수 있게끔 어떻게 문제를 냈지? 출제자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지만 절대 다른 건 답이 안 되게끔 보기를 가지고 장난질을 해요. 그런 출제자와의 공감 능력. 저희 교재가 딱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절반은 원문을 어떻게 분석할 거냐. 나머지 하나는 유형별 분석이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지. 빈칸 문제, 뭐 내용 일치 그런 것보다도 저희는 두 번째가 전부 다 출제자의 공감력, 출제자와의 공감력의 이야기. 어떻게 아리까리한 문제. 아리까리한 문제는 팔짱 끼고 감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왜 3번이 안 되는지, 왜 4번인지 대해서 철저자가 딱딱 집어놓은 그 코드가 있어요. 그걸 알아내는 방식. 단적인 예로 중앙대학교 지문이 이따마시 길어요. 근데 문제는 두 개예요. 그 뭔지 3분의 1을 읽고 해라는 거예요. 3분의 2에서 앞부분에 잘 읽고 하면 답이 다 나옵니다. 3분의 1은 나머지 부분 읽지 않아도 돼요. 나는 굉장히 길게 다 읽고 그냥 남자는 주먹이지라는 느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쫙 풀지만 시간은 없어요. 그러면 뒤에 지문 한 3개 날릴 거예요. 3분의 2 해라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애가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적었어요. 나는 인생을 걸고 하는 수업인데 공부인데 선생님 너무 헐렁하게 3분의 2 이런다. 3분의 2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네 인생 걸었지. 나도 인생 걸었어. 너는 한 명이지. 나는 딸린 식구가 몇 명인데 3분의 2라는 이야기가 되게 그냥 가볍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게 출제 의도를 완전히 간파하는 거예요. 출제 의도 뭔지 아니? 너의 심오한 논리를 알기 위한 거? 아니다. 출제 의도는 이거다. 제한된 시간 안에 네가 나의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끔 문제를 바라보느냐 이야기. 똑같은 지문의 이야기를 내가 심오하게 볼 필요 없어. 그냥 내만큼 이 시간 안에 볼 수 있냐 이야기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됐고요. 저희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결론 짓게요. 영어 공부하지 마라. 그래서 편입 영어 시험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하나 더 포인트 하반기. 그 다음 여기요. 우선순위대로 해라. 중요한 것부터. 문법은요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라. 빨리빨리 이론 공부하고. 그 다음 요 이야기요. 그리고 하반기 공부의 핵심은 이거예요. 왜냐면 이게 85%니까. 논리랑 독해가 85%예요. 그 어떤 학교도 85% 밑으로 떨어지는 학교는 없어요. 그 다음 저희가 그래서 연간 커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집어넣냐면 이렇습니다. 쭉 보시면 저희가 연간 커리가 이렇게 쭉 있어요. 1월부터 쭉 12월까지 공부하는 건데 지금 우리 7월부터니까 어떻게 하냐면 현장 기준으로는 이래요. 현장 기준으로는 101부터 301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요. 오전반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오전반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여기 401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저녁반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올해 시험을 칠 학생이라면 지금 저희 수강 신청하는 학생 중에는 내년에 시험 볼 1학년도 있습니다만 2학년 학생이라면 올해 시험을 볼 학생이라면 오전반 오후반을 7, 8일 동안 다 듣는 게 맞아요. 그래서 새벽같이 와서 3시간 수업 듣고 복습하고 그 다음에 저녁 예습하고 저녁 수업 듣고 나중에 뭐 합격생하고 멘토 이야기 해보면 알겠지만 다들 그렇게 7, 8일은 고생해요. 예. 그렇게 한 다음에 9월부터 쭉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7, 8월 달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시간은 좀 부족하지만 시간 2시간을 주면 기출문제를 80점까지는 맞출 수 있다. 85점까지 만들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7, 8월 달에. 시간을 2시간 2배를 줘가지고 80점, 90점이 나와야 시간을 줄였을 때 80점 조금 밑에라도 80점이라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이후 단계들은 실전 능력 배양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험 실제 치면서 바로 성적 주고 해답지 성적 주고 나서 해설지 하고 해설 강의하고 이런 식인데 뭐 그렇게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9월부터 12월까지는. 제가 이렇게 뭐 세부적인 거는 다 저희 연간 커리에다 설명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딱 하나예요. 후반기 공부잖아요. 그럼 시간이 없어요. 그냥 남들처럼 그냥 세우라 내오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냥 가랑비에 뭐 옷 젖듯이 공부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학생이면 안 돼요. 그건. 사실 1월달도 전 이런 이야기예요. 대충 그냥 잘 되겠지 이런 거 없어요. 본인이 아주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고 적극적으로 커리를 정해서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돼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공부하는 게 시험이랑 관계없는 거면 하면 안 돼요. 저는 한 번씩 문법책 이만큼 두꺼운 걸 보고 공부하는 애를 보고 이렇게 쭉 지나가면
저거 안 나오는데 왜 저러고 있지? 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공부하면 안 되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계속 반복하세요. 그게 포인트예요. 하반기 공부니까. 하여튼 뭐 오늘 이 영상을 듣고 좀 적용을 시켜서 올해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반기 공부니까 쓸데없는 뻘짓거리 하지 맙시다. 정말 필요한 것만 합시다. 그래야 합격합니다. 예, 수고하셨고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